멀티링규얼 이래가지고 언제 버트가 이제 멀티링규얼 할 때 크로스링규얼 그런 태스크 할 때 언제 잘 하냐 이거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정님이랑 하고 있는 연구에서 크로스링규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잘 뭔가 피처를 뽑고 이러려면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같이 공유할 겸 이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가 어떤 페이퍼인지 간략하게 서머리하고 이제 관련해서 백그라운드하고 이제 논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연구는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링규얼 제로샷 트랜스퍼 할 때 어떤 게 좋은 어떤 프로퍼티가 좋냐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진행한 연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소스 랭귀지, 타깃 랭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스 타깃 그런 페어를 16가지를 구성해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랭귀지가 4개,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기존의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4 곱하기 4에서 16개가 나왔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4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실행을 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딩스를 조금 요약해 보자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만약에 이제 타겟이랑 소스 랭귀지 간에 뭐 겹치는 언어가 서브월드가 오버랩되는 게 없더라도 만약에 걔네가 워드 순서, 워드 오더가 똑같다면은 충분히 이게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워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워드 순서가 달랐을 때는 서브 월드가 오버랩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건 거고 이제 토큰 임베딩 얼라이먼트는 조금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런 워드 오더나 서브워드랑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토큰 임베딩 얼라이먼트가 좋을 때도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거고 이제 시밀러 소스는 이제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 과정을 거치는데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그 트레이닝에 쓰는 그 소스들 그 데이터를 가져온 그 플랫폼들이 같은 경우면은 좋은 성능을 낸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그라운드처럼 한번 알려드리려고 서베이 논문을 좀 조사해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깊게는 해오지 않았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크로스 링결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테크닉을 쓰는지 보통 이런 거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그냥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논문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4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 크로스 링결 하는 방식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통 그러면 그 4가지 그 방식을 하기 위해서 뭔가 리소스들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소스 여기서 한 140 몇 개 이제 논문들 가지고 서베이 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나눠지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맨 위에가 우리가 아는 그냥 워드 임베딩을 공유할 때 이런 느낌이고요. 파럴렐 코퍼스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두 언어 사이에 코퍼스가 있어가지고 쓰이는 건데 여기는 보통 특정 도메인에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AI 리걸 팀에서 하듯이 그런 도메인이 되게 강력한 그런 곳에서 많이 쓴다고 하고요. 워드 얼라이먼트는 이제 워드들끼리 그 좀 순서나 그리고 공유되는 이제 중복되는 워드들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워드가 이제 노드로 돼 있어가지고 바이펄 타입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퍼럴렐 코퍼스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 대신 해가지고 트랜슬레이션 해서 이거를 이제 같이 쓴다. 이런 얘기고요. 유니버셜 피처는 모든 언어와 상관없이 공통된 피처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기 예시로 든 건 이모지나 약간 펑츄에이션 이런 거를 예시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 논문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딕셔너리 그 외에 이제 뭐 프리트레인 모델을 쓴다거나 이런 피처들을 사용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서 딱 14가지만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 그냥 트랜스퍼 러닝만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총 4가지로 트랜스퍼, 어떤 게 트랜스퍼 되냐 했을 때 이제 4가지가 트랜스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벨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뭔가 어그멘테이션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맨 첫 번 그 경우가 이제 3가지가 나뉘는데요. 이제 우리가 라벨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맨 첫 번째는 소스 언어나 타겟 언어가 이제 어노테이트 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둘 다 같은 라벨이다라고 치고 이제
트레이닝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센티멘트가 이제 여기가 네거티브였으면 그걸 트랜슬레이션 한 것도 네거티브다 해서 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라벨이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바로 세임 레벨로 하는 게 아니라 소스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타겟에 적용시켜서 그럼 라벨을 인퍼런스 하잖아요. 그럼 그 라벨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 이렇게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은 소스 타겟을 트랜슬레이션해서 만들면 그걸 패럴렐하게 같이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트랜스퍼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그 라벨 트랜스퍼랑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라벨 대신에 피처들이 공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쉐어는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트레인에서는 절대 타겟 관련된 거를 학습 안 하고, 타겟은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가 이제 나눠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조인트 러닝이랑 카스케이드 러닝은 그 타겟 언어가 같이 트레이닝에 들어가긴 하는데, 조인트 러닝의 경우에는 그냥 다 같이 합쳐서 이제 소스 언어, 타겟 언어 다 같이 합쳐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 반면에 이 마지막은 들어가긴 같이 들어가지만 이제 로스가 두 개가 생기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각각 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쉐어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트랜스퍼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한다는 건데, 사실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나오려면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이미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단일하게 하나 얘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앞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쓰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약간 이미 만들어진 거 그 앞에서 사용해가지고 이제 나온 애들이 있으면 걔네 그 둘의 벡터들이 이제 다른 공간이 있으면 이걸 뭔가 좁힌다던가 이제 둘이 공유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부가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크로스링규얼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얘네가 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좀 약간 메소드 측면에서 봤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그럼 그 메소드를 할 때 쟤네가 파라미터 쉐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게 공유되는 것인지, 약간 어떤 게 공유되는 것인지 이거를 좀 더 심층 그리고 다각도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요즘에 멀티링규얼 모델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챗GPT가 있고, 그리고 크로스링규얼, 그리고 제로샷 이런 거에 그래서 얘네가 되게 잘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얘네가 근데 어떤 프로퍼티가 그 공유 잘 트랜스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영국끼리 다 합의가 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합의가 어려우냐면 그 언어에는 그 서로 공유되는 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중복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해가지고 실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같은 이제 피처라고 해도 어떤 연구에서는 이게 좋다 그러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게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여기에는 그런 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좀 더 그거를 다양하게 여러 연구에서 한 거를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비교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이런 연구가 없었느냐 했을 때 그 연구들이랑 자기들이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기존에도 그런 기존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합성해가지고 다른 모델을 아니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하긴 했는데, 이제 걔네는 잉글리시만 사용했다. 그리고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작게 했고, 두 번째로 연구에서도 좀 자기네들보다 다 코퍼스가 작고 약간 자기네들은 제로샷 트랜스퍼까지 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자기들은 더 다양하고 더 많이 했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다시 얘네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가 이제 앞에 거 다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기들은 다양한 페어들을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을 자기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걸 하려면 실험 세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 세팅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계속 자주 나오는 게 바이링규얼 프리트레이닝인데, 이거는
우리가 약간 멀티링규얼 프리트레이닝이랑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언어랑 타겟 언어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고, 제로샷 같은 경우는 타겟 언어가 이제 트레인에 절대 안 들어가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크로스 링규얼은 하나 언어와 다른 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영어가 있으면 영어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거를 타겟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랭귀지는 같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타겟 언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코퍼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아까 4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해서 요런 derived corpus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페어가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시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맨 앞에랑 맨 뒤에랑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순서가 바꿨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해서 랜덤리하게 이제 순서를 마구잡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로 가지고 이제 언어 순서가 다른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트랜슬리터레이션이라는 것은 아예 모든 1대1 대응되게 다른 토큰, 이모지 이런 것들로 다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똑같겠지만 다 매칭은 1대1로 매칭이 되지만 아예 우리가 뭐 영어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신텍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법적인 걸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언어마다 그 문법이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동사가 먼저 나오는지 명사가 더 먼저 나오는지.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뭐 영어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뭐 이제 프랑스어 같은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문법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는 문법 형태로 그 체인지를 해가지고 변형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셋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랭귀지가 4개 있었으니까 랭귀지당 4개 셋이 이렇게 4개 이제 타입별로 나눠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우리가 4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태스크가 유형이 뭔지에 따라서 그러면 인풋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센티멘트 같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센텐스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똑같이 그 센텐스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줬다고 하고요. 이제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큰 이제 센텐스가 아니라 토큰마다 라벨이 붙는 거잖아요. 막 포스트태깅 이런 거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마다 이제 똑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데, 만약에 순서를 바꾼다고 하면은 이 토큰들은 토큰별로 라벨링이니까 그 순서도 같이 바꿔줬다. 이거를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얘기해 보면은, 먼저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이 있는데, 프리트레이닝에서는 그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바이링규얼 모델, 모노링규얼 모델 이렇게 있고요. 바이링규얼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 오리지널이랑 트랜스포메이션 한 애랑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고, 모노링규얼은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 안 하고 원래 그 오리지널 애만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파인튜닝을 하는데, 그러면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요게 아무래도 실험 이런 거보단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요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잘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리트레인과 파인튜닝 그리고 그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눴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프리트레인에 2가지 다 넣고,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트레인에 오리지널만 넣고, 이제 테스트는 다 우리가 타겟 언어로,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들을 타겟 언어라고 말한다면 타겟 언어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2번째로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방식인데, 이거는 타겟 언어 하는데 이제 파인 튜닝 때 이 타겟 언어를 같이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프리트레인 때 그 타겟 언어가 없고, 여기 트레인 때만 있고, 트레인 때는 이제 소스, 타겟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네가 어떤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게 이 아래 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으니까 얘를 잘 맞추면 상식적으로 이 2번째 애가 제일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트랜스퍼가 되는, 어떤 방식의 트랜스퍼가 잘 되는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맨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한번 빼보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제 생각에 이제 노멀레이제이션 해주는 것처럼 한번 그 수식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고 이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뺀 값이 이제 1번, 2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상적으로 좋은 트랜스퍼가 잘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이 1번식이 0에 가깝고 2번식보다 1번식이 더 높으면은 잘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보면은 이제 1번식이 0이 나왔다는 건 이 두 값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타겟이랑 소스 언어가 거의 비슷한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이 그 같은 성향을 보인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랑 첫 번째를 비교하면은 이제 다 같은데 여기에서 요게 트랜스포메이션 된 애가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애가 이제 프리트레인도 돼 있어야 더 성능이 좋은 거니까 얘가 성능에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있어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도움이 더 돼야 약간 오리지널 얘를 맞추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됐다는 뜻이니까 이런 페어를 이제 16가지 페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계속 이제 까먹으실까봐 이제 위쪽에 하나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써놨어요. 근데 이제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건 그냥 다 순서를 바꾸는데 이제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의 그 워드 오더를 이제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제 프랑스어, 힌디어, 아랍어는 잉글리시로 바꾸고 잉글리시는 프랑스어로 바꾼대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신텍스, 워드 오더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여기를 보니까 SVO 방식은 잉글리시, 프렌치 이렇게가 있고요. 이제 차이나 이렇게가 있고 SOV 방식은 이제 코리아가 있고 힌디어, 이제 재패니즈 이쪽이 해당되고요. 이제 VSO 방식인데 이게 아랍인데 아랍이 이상하게 그 방어는 SVO인데 스탠다드는 VSO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스탠다드를 썼겠거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프렌치로 바꿨대요. 그러면은 너무 그냥 자기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뭐 잉글리시로 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가 하나 있어서 떡밥을 던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다양하게 4가지를 써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로버타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결과가 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훑어보자면 맨 처음에 similar word order가 중요하다. 이거를 비교했을 때 요 트랜스포메이션 방식들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게 겹치는 워드는 하나도 없는데 그 문장의 순서는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성능이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워드 오더가 중요하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현실에선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막 이것만 딱 바꾸는 경우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한번 순서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워드 순서들을 이렇게 바꿔봤더니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인버스 해가지고 맨 앞이랑 뒤에만 바꾼 그 첫 번째인데 이게 요거는 트랜슬레이션만 해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게 지금 0이랑 가까울수록 제일 성능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인버스만 했는데 성능이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브워드가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 워드 오더만 중요하다 했으면은 얘랑 사실 성능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고 하면은 서브워드. 근데 있다는 거예요. 엄청 확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워드 오더 문장 간의 그 순서가 다를 때는 서브워드가 오버랩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어랑 영어가 그 문장 순서가 엄청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둘이 공유되는 언어가 하나라도 있어야 좀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다른 코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칭을 더 시켜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은 도메인에서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했냐 이건 거예요. 이제 프리 트레이닝 할 때 하나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똑같은 거에서 이제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이제 패러렐이라고 하고 이거는 다른 단어이긴 한데 여기서 쓴 위키피디아랑 같은 플랫폼에서 가져온 애로 이제 아예 다른 폼에서 있는 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그 같은 도메인에서 온 애들이 성능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 그거는 뭔가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 하나 더 말씀 안 드렸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문이 풀렸다고 생각이 든 게 굳이 여기 논문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저의 시절인데요. 이제 신텍스가 이 신텍스도 사실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성능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얘네는 순서 비슷한 애들끼리 그냥 바꾼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의 한계점이 아닐까 바꿨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뒤에 막 어펜딕스를 보는데 얘네가 이제 메인에 리포팅 해놓은 건 다 평균값을 리포팅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어펜딕스 보니까 다 이제 리포트 할 때는 다 이제 패럴럴 그러니까 세임 한 게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이 특정 몇몇 군데에서는 오히려 다른 넌 패럴럴한 게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0에 가까운 게 더 성능.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특징이 보이는 게 QA 시스템이랑 QA 테스트랑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둘의 관계를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그냥 토큰별로만 필요한데 얘네는 더 다양한 문맥이 필요해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서 더 도움이 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그 워드 오더 이런 거 두 개를 다 합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얼라인먼트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얼라인먼트가 높다 이거를 아까 앞에서는 약간 워드들이 얼라인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토큰 인베딩의 얼라인먼트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약간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쓰거나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기존 연구들에서 했던 얘기들을 자기들 연구랑 비교를 해서 진짜 우리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처럼 우리가 워드 오더가 다를 때는 서브워드가 오버랩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다른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잉글리시 재패니스 보는 것보다 잉글리시 불가리안 보는 게 더 좋았다 이건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토큰 인베딩 얼라이먼트가 높을수록 제로샷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논문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얘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프로퍼티가 제로샷 트랜스퍼를 하는데 잘 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솔레이팅 그렇게 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인딩스를 보면 만약에 워드 오더 순서가 다르다 이럴 때는 서브워드 오버랩 되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런 걸 쓰려면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라 이런 것이고 토큰 인베딩 얼라이먼트도 높여라 이런 것이고 트레이닝 할 때 만약에 그 1대1로 될 수 없다면은 최소한 같은 도메인 안에서 같은 플랫폼 안에서 받은 코포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너네한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